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 25일 경기 확장을 위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도 과도한 대응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파월 의장은 한 연설에서 단기적인 변화들에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흐름에 따라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지만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0.5%포인트의 대폭 인하는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7%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95%, 나스닥 지수는 1.5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G20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목표는 양측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자가 현지 시간 25일 AP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담판을 벌이더라도 당장 협상 타결은 어려우며 지난 5월 이후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 무역 협상 재개가 최대의 성과일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에 3차 정상회담 관련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언젠가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북미 정상이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가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인 212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내리면서 710선 턱걸이하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장중한데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 이 외국인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이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총 대형주들은 오히려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총 대형 30개 종목의 등락폭을 나타내는 K탑 30 지수는 이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간밤에 기술주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빠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3대 대형 은행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G20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맞는 장 전략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올 하반기 국내 조선 업계를 좌우할 LNG 운반선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빅3 기업들의 주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한진칼 주가 급락에 델타항공과 KCGI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CGI의 손익은 악화된 상태인데요. 함께 주가 흐름 짚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이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3대 대형 은행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장중한 때는 8% 이상 폭락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 지금 G20 정상회담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하나하나씩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분위기, 말 그대로 연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이제 그 슈퍼컴퓨터에 대한 제재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3대 대형 은행에 대한 어떤 그 거래 제한 가능성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의 이제 그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그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결국은 지난밤 미국 증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파월 의장과 블러드 총재의 어떤 그 발언 그들의 그 연설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기대했었던 부분은 50bp 정도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언급만 되더라도 사실상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조금 더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을 만도 한데 실질적으로 어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이야기는 50bp에 대한 어떤 그 비커 기대를 말 그대로 시장 내 다소가 좀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시장 내 50bp의 인하 가능성 한때 뭐 그 지난 밤 그 말 있기 전까지는 한 45% 정도까지 기대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발언 이후 30%대로 다시금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제재 이런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중에 하나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양방이겠죠. 중국에 대한 은행, 대형 은행에 대한 그 경고 내지는 다소간 좀 위험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꼭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그 중국 대형 은행들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일단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법원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사 소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법정 조사를 불응했다. 그게 조금 더 일파만파 확대가 되면서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이 법정 모독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은행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초상은행 그리고 상해푸동발전은행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중국의 어떤 그 중국 은행들 달러화 결제를 제한한다라는 얘기는 미국을 비롯한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 내에서 다소간의 걸림돌로 상당 부분 그 연쇄 위협에 대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확산되었다라는 점. 중국 은행 그 3사 전일 주가 상당 부분 폭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죠. 초상은행이 4.8%, 교통은행이 2.9%, 상해푸동발전은행이 3.1%의 폭락 나타났다. 근데 중국의 이런 그 대형 은행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규모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국의 대형 그 대형 은행들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보다 오히려 더 그 규모는 크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은행 간 그리고 글로벌 자금 거래상 연쇄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어제 중국 시장에서 또 하나
관건이 됐었던 부분, 불안감을 좀 자아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해서 경기가 조금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경기 부양책을 내놨죠.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권을 통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시키는, 소위 지급 준비율 자체를 좀 인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15.5%, 10.5%로 줄이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상 그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몇 달이 지나서 그 결과를 좀 봤더니 부실채권 비율에 대한 상승이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면 결국은 부실채권의 비중 상승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어제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법정 모독죄의 적용 여부에 더 나아가서 중국 내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어제 상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G20 회담을 이틀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산업 내에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슈퍼컴퓨터에 대한 업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까지 6개사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 은행에 대한 어떤 그 법정 모독죄에 대한 적용 여부까지 미국 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로 점차 겉으로는 중국과 화해 내지는 갈등을 풀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계속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금 현재 행사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중국 관련주에 투자를 해놓으신, 그리고 중국 펀드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 이 부분들은 일단 중국 현재 어떤 그 상황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해소 여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시면서 나의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제재 분야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20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 시장은 관망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협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G20 정상회담 내에서 양국 정상 간의 만남, 기대, 이 부분, 기대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현실화로 되어지면서 조금 좀 기대 쪽보다는 조금 좀 그 정신을 좀 제대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 내에서 투자 심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당장 G20 정상회담 28일부터 이틀 동안 오사카에서 개최가 되죠. 시장은 이미 정상 간의 전격적인 합의, 이 부분은 절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미 G20 정상회담은 합의문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 어찌 보면 지난번 12월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 때 전격 합의를 이루었던 관세 일시 유예, 그리고 협상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90일간의 어떤 그런 약속, 이 발표문,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쪽으로 오히려 선회하였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시장의 전망치는 관세 유예와 그리고 협상을 다시금 재개하는 쪽으로 지금 시장의 기대치 내지는 전망치는 상당 부분 튜닝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 근데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G2 간, 정상 간 담판,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나리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요,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 그리고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과연 협상을 재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두 번째 이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짜보게 되면요. 추가 관세,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가 무기한 연기가 되고 협상이 재개될 것이냐가 1안. 2안은 추가 관세는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세 번째, 추가 관세를 그대로 부과를 시키고 협상마저도 결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시장 내,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습니다만은 두 번째 안, 추가 관세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난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 시 나타났었던 그때의 G2 정상 간의 만남, 약속, 이 부분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그 부분에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G2 정상회동에 있어서 시장 관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를 안 하는 쪽으로 그에 대한 합의가 불발이 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되는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스케줄대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대다수의 의견, 대다수의 시장 내에 그리고 실제 산업 내 종사자들의 의견은 추가 관세는 다소간 상당 부분 미국 경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주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 3천억 달러는요. 과거 600억 달러, 1,500달러, 2천억 달러와는 달리 중간재와 산업재가 아니라 소비재의 직격탄을 그대로 준다. 소비재가 대다수이다라는 점. 소비재의 영향을, 소비재 관세가 25%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 가격 상승은 당연한 일이고, 가격 상승이 있어진다라면 당연히 소비의 위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소비의 위축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공장의 가동률이 축소가 되면서 향후 투자도 위축이 되고 고용의 둔화까지 너무도 명약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정리를 하면 미국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도미노 현상이 촉발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크게 작용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질질, 그리고 이 부분을 부과하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시장은 어찌 보면 일단 협상은 재개해 나가면서 그들 간의 갈등을 풀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상당 부분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협상을 재개하고 추가 관세를 일정 기간, 90일이 됐건 60일이 됐건 유예를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안도 랠리는 가능할 것이다. 왜 제한적이냐? 이 부분은 아직 완전하게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이미 지난 5월 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당히 경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위쪽이 열린 상황에서의 랠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안도 랠리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다들 이미 말씀을 드렸죠. 화웨이와 슈퍼컴퓨터, 은행권에 대한 제재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은행권이 최근에 있었던 제재라면 이제 앞으로 어떤 영역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질지 그 어느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안도 랠리에 대한 가능성, 그 수준을 좀 높여가는데 안도 랠리에 관련된 주도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당연히 밸류에이션 중심의 낙폭과대주,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 지속,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럼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IT나 반도체,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관심. 어제 같은 경우 증권주 일시적으로 조금은 좀 눌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업에 대한 어떤 그 제약, 그 신규 진출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은행주가 조금은 좀 눌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증권주가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이내 해소되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주나 IT 반도체, 증권주 관심 계속 유효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면요. 유동성 장세와 2분기 실적,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좀 변화되어졌죠. 개선되어졌죠. 과거에는 그 실적의 부진 상황이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이후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산업별 2분기 실적 시즌이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 일단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바닥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상당 부분 싣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현재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라고 함은 다시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주가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간략하게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쩌면 유동성 중심, 그리고 2분기 실적 모멘텀 중심으로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면서요. 5G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증권업종,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요. 환율 수혜주 역시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관심 가지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국내 조선 업계를 좌우할 이 LNG 운반선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총 1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기대감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최근에 종점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국내 조선업계의 농사를 좌우할 LNG 운반선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와 러시아 그리고 카타르 등에서 총 10조 원대에 이르는 LNG선 발주 물량이 풀릴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LNG선의 시장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업체 이런 아나다코는 최근 모잠비크 LNG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올 3분기에 LNG선 15척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발주 선박은 연간 1288톤의 8만 톤의 이런 LNG를 수송하게 됐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조선 3사와 일본 2개사, 5개사가 지금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LNG선 이런 개발 산업도 프로젝트에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세빙선 수주에 유일하게 이름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세빙선 실제 경험이 많아서 삼성중공업밖에 어떻게 보면 할 데가 없는 게 아니야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실제 러시아에서 만들었던 세계 최초의 양방향 세빙선 유조선을 3척을 수주한 적이 있었었고요. 2009년까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인도를 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 사업에 투입된 LNG선 수주를 위해서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와 지금 현재 입찰 제안서를 지금 현재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이런 여기서 발주한 LNG선이 대강 한 40척 정도로 해서 지난해 세계 LNG선 발주량이 거의 절반이 넘어가는 수준을 지금 현재 여기서 발주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LNG선 한 척이 대략 2억 달러 규모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즉 고부가가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 조선사들이 고부가가치 이런 선박으로 꼽히는 LNG선 이런 건조 기술력에서 중국이나 일본 경제국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요. LNG선 운반선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다시 액화 그리고 화물창에 집어넣는 완전 재액화 시스템에서 앞서고 있다는 지금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반 벌크선보다 척당 상당히 큰 금액이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성이 다른 언종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 LNG선을 필두로 나오면 계속해서 조선 3사는 긍정적인 하반기 전망을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주가 조선 업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진칼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 측의 KCGI와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진칼의 주가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KCGI의 손익이 좀 악화된 상태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KCGI의 이런 흐름이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가. 그런데 바로 델타항공 쪽에서 백기사로 나설 거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다? 경영권 분쟁이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진칼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백기사가 등장하겠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주가는 하락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진칼의 본연의 밸류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진칼의 이런 주가 급락에 지금 현재 델타항공 최대 주주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웃고 있고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국 지배구조 펀드인 바로 KCGI의 이런 강성구 대표가는 지금 현재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연가 매수에 이런 기회를 얻지만 KCGI 같은 경우는 평가 이런 손익에 어떻게 보면 악화가 되면서 잘못하다가는 손해를 보고 이런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진칼의 이런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전날 9.4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주총 때만 하더라도 6%대 초반이었던 이런 지분율이 5월 초 3%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사이에 3%가량이 급격하게 지금 현재 솟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진칼의 주가가 지난 21일 15% 이상 하락한 데 이어서 전날에도 9% 넘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델타항공이 최근 지분을 열심히 사겠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오고 나서부터입니다. 향후에 델타항공이 지분율을 거의 10% 정도까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KCCI 같은 경우는 최근 5개의 유한 회사를 통해서 한진칼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중 베타홀딩스와 캐롤라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손실이 이미 분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베타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59억 원, 캐롤라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16원 가까이가 지금 현재 손실입니다.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그레이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제 지난해 11월 14일 공시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290여만 주를 한진칼이 5년 내 최저가에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예상 평균 단가가 25,000원 이상입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손실폭을 지집한 건 아니야라는 이런 의견이 많이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진칼이 27,000원 밑으로 떨어진 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KCCI의 이런 시나리오는 더 비관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KCCI 입장에서는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잔류를 해서 주가의 반등을 노릴지 아니면 엑시트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한진가의 이런 상속세 마련안이 현실성이 있게 구체화되고 당분간 주가 반등에 대한 이런 기대도 좀 어렵다면 출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요구로 투자 회수에 대한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실제 한진칼의 주가는 사실은 이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올 게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엑시트가 나와버리기 시작하면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조금 악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 갈등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 더불어서 브렉시트까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요? 좀 많이 조금 고민이 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의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라고 있는 금 가격입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지금 현재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또 브렉시트 등으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이런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금 투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실제로 부풀었던 투자 수요가 꺼져버리면 순식간에 금 가격이 단번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6년 만에 가장 높이 오른 금값입니다. 뉴욕 이런 상하거래소에서 금 8월물 가격은 온스당 1,428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65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1,442달러까지도 오르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201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겠고요. 또 올 초와 비교하면 12% 이상 상승을 한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가장 크게 상승한 원인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입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이런 압박 수위가 계속 높이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런 원유 수송로인 유조선 이런 피격 사건으로 이란과 이런 무인 정찰기의 격추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중앙은행 FRB 쪽에서는 정책금리 목표를 내릴 것이라는 이런 전망으로 금값 오름세에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 미만으로 떨어지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금값이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은 온스당 한 1,400달러 정도 이상으로 오르면 다음 목표 가격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
1,525달러 정도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보다 더 오르면 1,6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면 주가가 그때부터는 좀 하락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2003년에도 이라크 전쟁 발발 전 계속해서 오르던 금값이 실제 전쟁이 시작이 되자 내림세로 돌아섰던 경우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값 상승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물 단기 매매가 주로 많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선물 시장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금 현물 시장에서는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시장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G20 회의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눈이 많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눈치 보기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좀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올라갈 거리가 없다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다음 달부터 이제 일주일부터 또 실적 발표 시즌,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식의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인가.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다들 2분기까지도 안 좋고 사실은 예전만 하더라도 3분기 때부터는 2분기가 바닥이 찍고 3분기 때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2분기도 별로 안 좋고 3분기도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민을 좀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여전히 안 좋아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좀 며칠간의 어떻게 보면 시장을 끌어올렸던 FRB 쪽에서 금리 인하의 얘기가 50bp는 아니야. 25bp 정도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는 결국은 실적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게 나와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동차 업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바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이런 것으로 좀 집중을 하셔서 슬림화를 종목을 좀 퍼뜨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올해 첫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전망을 살펴보면 오늘은 충청 이남에 영향을 주겠고요. 내일은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후 잠시 남아있다가 주말쯤 다시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까지의 비양을 살펴보면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3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역에 10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대기 불안정까지 더해지면서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충청도는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32도, 춘천 33도, 대전 30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하늘이 보이겠고 경북 동해안은 밤부터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8도, 속초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전주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비 소식이 잦겠고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